안녕하세요. 캐나다 개인소득세 완전 정복 시리즈의 영킴입니다. 캐나다에서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신고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금 신고 시 이것만은 알고 하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비드19 관련 재정지원금에 대한 세금 신고. 2. 코비드19로 인한 재택근무 시 홈오피스 비용의 청구. 3. 기후행동 인센티브의 수령. 4. 캐나다 평생교육비 세액공제. 5. 10만 불 초과 해외 자산의 신고. 6. 추가 고려해 볼 사항으로 자영업 CERB 수급요건 관련 2019년 수정신고. 7. 추가 고려해 볼 사항으로 RRSP 적립의 활용. 1. 코비드19 관련 재정지원금에 대한 세금 신고. 코비드19로 인하여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은 재정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머전시 리스판스 베네핏 CERB, 캐나다 이머전시 스튜던트 베네핏 CESB, 캐나다 리커버리 베네핏 CRB, 캐나다 리커버리 케어기빙 베네핏 CRCB, 캐나다 리커버리 식리스 베네핏 CRSB. 재정지원금의 세금 보고. 캐나다 정부로부터 수령하신 이와 같은 재정지원금은 모두 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말까지 T4A 슬립을 받게 되면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 T1 보고서상의 아더 인컴, 즉 기타 소득 금액 항목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T4A 슬립에는 해당 지원금에 대해 197번부터 204번까지 항목별 지원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RB 금액은 현재 2주 단위로 1000불 수령 시 여기서 10%인 100불의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900불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리 공제된 세금은 향후 소득세 계산 시 선납세금으로 총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수령하신 CERB 금액은 사전에 전혀 세금을 원천 징수하지 않고 매번 2000불씩 전액 지급됨에 따라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납세자가 신고할 타소득 금액의 합산 여부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CRB의 경우 CRB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금액이 38,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한 소득 금액의 50%를 CRB 총 수령액 범위 내에서 CRA에 다시 납부, 즉 환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구간에 계신 납세자의 경우에는 해당 베네핏이 환수되지 않게 되기 위해 RRSP 등을 적립하여 해당 기준 금액을 38,000불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코비드19로 인한 재택근무 시 홈오피스 비용의 청구. 2020년 코비드19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한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홈오피스 비용을 개인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 방법에는 간편법과 세부적인 실제 비용 청구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간편법은 코비드19 이후 최소한 연속하는 4주간 이상 전체 시간의 50%를 초과하여 집에서 근무한 경우 일별로 2불씩 계산하여 최대 400불까지 소득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비용 청구 방법은 집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예를 들면 사무용품비와 전화비용,
그리고 일정 산식에 의하여 홈 오피스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비용. 이렇게 두 가지 비용으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업 공간이 별도의 방인 경우에는 총 발생 비용의 작업 공간의 면적 비율을 곱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작업 공간이 공유 공간인 경우에는 앞의 산식에 해당 공간의 작업 시간 비율을 추가로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T2200S 서식의 서명을 받으셔야 하며 청구한 지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3. 기후행동 인센티브의 수정. 클라이밋 액션 인센티브는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알버타, 매니토바, 온타리오, 그리고 사스케추안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령액은 해당 주별로 개인 신고, 부부 신고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등 보시는 것과 같이 인센티브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 캐나다 평생교육비 세액공제. 본세액공제 항목은 2019년에 신설된 것으로 개인소득세 신고 시 매년 250불의 캐나다 트레이닝 크레딧을 부여하고 개인당 평생 최대 5,000불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65세가 되면 해당 크레딧은 자동 소멸합니다. 향후 자격이 있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50%를 지출 시점까지 적립된 총 세액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10만 불 초과 해외 자산의 신고. 본 신고 항목은 2020년에도 변경 사항은 없으나 매년 세금 신고 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알려드립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신고 대상 연도 중에 해외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10만 불을 초과하는 자산, 즉 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포린 인컴 베리피케이션 스테이트먼트 T1135 양식을 작성하여 개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거주자가 된 첫 해 세금 신고 시에는 해외 자산 신고를 유예해주고 두 번째 연도 세금 신고 시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점은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첫 해부터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 자산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향후 미신고로 인한 벌과금이 과중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6. 추가 고려해 볼 사항. 자영업자 CRB 수급 요건 검토. 2020년 CRB 신청 시 전년도 최소소득 요건 5,000불 판정과 관련하여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총수익 즉 매출액은 5,000불을 초과하나 관련 비용 차감 후 순이익이 5,000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CRB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CRA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납세자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2019년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신고를 함으로써 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되면 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추가 고려해볼 사항. RRSP 적립의 활용. 레지스터드 리타이어먼트 세이빙스 플랜인 RRSP의 적립은 해당 금액만큼 순소득 금액 및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절세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RRSP의 적립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 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적용되는 한계 세율이 낮은 경우보다는
평소보다 한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연도에 적립하는 것이 절세 전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모든 베네핏 금액은 세금 신고 시 납세자가 신고하는 총소득 금액, 즉 토탈 인컴이 아니고 여기서 일부 소득 공제 항목, 예를 들면 RRSP 적립액 등을 차감한 순소득 금액, 넷 인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등을 수령하거나 2020년에 캐나다 리커버리 베네핏을 수령하신 납세자의 경우에는 RRSP 적립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베네핏이 환수되지 않도록 앞에서 언급해드린 순소득 금액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표는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의 환수 효과, 즉 클럽액과 관련하여 한계 세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해당 표는 2020년 기준으로 알버타 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개인당 기본 공제액 즉 베이직 퍼스널 어마운트는 연방정부는 13,229달러, 알버타주 정부는 19,369달러를 적용하여 해당 소득 구간별로 한계 세율을 계산한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본 차일드 베네핏은 31,700달러까지는 해당 자녀에 대한 베네핏을 최대로 받고 이 금액 이상의 소득 금액부터는 일정 할인율에 의해 해당 베네핏 보조금이 감소합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인 납세자들이 생각하시는 한계 세율은 해당 구간별로 보통 15%에서 30.5%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납세자의 자녀 수별로 해당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베네핏 보조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추가 고려하면 실질적인 한계 세율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캐나다 리커버리 베네핏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38,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50%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득 구간에 계신 납세자들은 RRSP 적립을 이용할 경우 세금의 환급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조금이 감소되는 것도 피할 수 있으므로 그 절세 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개인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이것만은 알고 하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캐나다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